안녕하십니까. 시의원 김성호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긴장 마십시오. 편하게 가고 편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장님 지금 저 뒤에 과장님 나와 있는 과장님들을 뵈니까 실은 14개 읍면장 중에 아무도 안 나와 계세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의가 없다고 뭐 대답 안 하실까요? 의원님들이 요구하시면 당연히 나오죠. 예, 그런데 이 시정 질의는 실은 다 과장님들이나 읍면장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부터라도 꼭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지금부터 당지청 범람 대비 및 성문호 활용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올해 7월에 상당한 폭우로 인해서 우리 당지천이 한번 넘어서 그 전통시장 한번 물에 잠긴 적 있죠? 예. 아까 우리 김명애 의원님이 질의를 하면서 그 답변 내용은 제가 다 들었어요. 예. 그래서 시장님의 그 생각은 알겠는데 실은 제가 생각하는 당지천의 범람 이유가 있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당지천 이 제가 8시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역천을 넘어가면서 당지천에 도착이 8시 한 20분쯤 된 것 같아요. 근데 역천에는 하류에서 어느 정도 찼냐면 3분의 1 정도밖에 물이 안 찬 상태였어요. 그런데 당진천을 와보니까 거꾸로 3분의 2가 차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갔어요. 근데 아까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실은 이 폭이 좁고 위에서 밀려오는 양이 많아서 이게 넘친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 차수벽을 치겠다. 이렇게 답변하시죠. 저는 제가 보는 당진천의 문제는 이 밀려오는 위에 고풍저수지부터 쭉 밀려오는 폭우가 밀려오는 그 양과 저 위에서부터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그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당지천의 물이 실은 합류를 해가지고 성문호로 들어가는데 성문호가 해필이면 만조 시간에 성문호가 닫잖아요. 닫고 내려오고 그러면 성문호에 유입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실은 당진이 넘는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진천 역천이 내려가면서 쌓인 토사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성문호를 한 번이라도 준설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 당진에서? 성문호 준설이요? 예. 한 번도 성문호 없죠. 준설은 없었죠. 예. 아니, 사교천도 없었는데. 예. 성문호에 원래 그 담수량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예. 성문호의 기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성문 방주에 막을 때는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막았죠. 그냥 농업용수 하나입니까? 예? 농업용수 하나예요? 그 농지 기금으로 막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농업용수 실은 농업용수도 예. 맞죠. 예. 농업용수 맞지만 실은 담수 조절 능력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 그 다음에 유사시에 지금은 우리가 이제 성문 산단이 있으니까 공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요. 예. 그죠? 근데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예. 그 기능이 실은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상실됐다.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걸랑요. 시장님 생각 어떠세요? 먼저 제가 이제 그 전통시장에 물이 잠겼을 때 이 배출이 안 되고 해서 성문호가 이 물이 성문호 방주제가 수문이 닫혔다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 수문을 당장 열어라 했는데 확인을 했더니 이제 수문을 열지 않아도 이게 미리 뺐더라고요. 보니까 수문을 열면 역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수문 이 홍수 조절을 잘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미리 이 물을 뺐어요. 빼서 간조 시에도
문을 열으면 이 바닷물이 들기 때문에 그때는 열질 않았고 나중에 열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확인을 했었고, 또 이 역천하고 이제 당진천하고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도 준설을 일부 했었고, 또 지금도 이제 당진천, 역천 이 5도까지 준설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죠. 그때 실은 이제 폭우가 예상이 됐고 예, 당진 그 성문호가 예, 실은 배수가 완전히 안 돼 있었어요. 배수가 안 돼 있었고 예. 물이 어느 정도 다 차 있는 상태에서 배수를 완전히 시켜버렸으면은 그 배수시킨 양만큼 실은 더 물을 받을 수가 있는 구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근데 지금 그 성문호를 열고 닫고를 누가 합니까? 농어촌공사에서. 농어촌공사에서 하시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혹시라도 지금 폭우가 예상되니 문을 좀 배수를 완전 배수하자 건의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그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기술적으로 하는 거고, 예. 예전에 사교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당 저수지 위에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예당 저수지 수문 20개를 한 번에 연 적이 있어요. 예. 그 수문이 열리면 7시간 만에 사교천에 와요. 수문에 엄청난 물이 막 그 바다 파도 치듯이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만주에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비가 온다고 하니까 수문을 열어가지고 물을 싹 뺐어요. 뺐는데 비가 하나도 안 왔어. 그래서 물이 농업용수가 부족해서 난리 친 적이 있어요.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수문 조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기술적으로 해야 될 문제죠. 아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성문호 네. 그 용수를 지금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지금 일부 농업용수도 쓰고 있고 성문호가 몇 등급인지 아세요? 공업용수도 쓰고 있죠. 지금 성문호가 몇 등급이에요? 5등급이죠. 5등급이요? 예. 거의 COD가 13.7이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유기탄소 그걸 유기탄소 그러죠? 그게 8.7인가가 나오고요. 그러다 보니 8이 넘으면은 실은 6등급이에요. 6등급은 실은 아무거로도 쓸 수가 없어요. 공업용수 못 쓰고 농업용수 물론 당연히 못 쓰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수로 쓴다는 것은 지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쓰는 거고요. 실은 그 성문호 안에 있는 담수 안에 있는 내역에 있는 그물은 실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호를 현재는 얘기할 때 위에 지천 말고 성문호 내륙만 봤을 때는 실은 공업용수도 못 쓰고 농업용수도 쓸 수가 없다. 그게 실은 팩트인 거예요. 그죠? 그 인정하십니까? 이제 지금 데이터로 보면 예. 농업용수, 공업용수 쓴 게 한 2,400만 톤 좀 썼더라고요. 썼고 이제 사실상 이 5등급 정도면 사교천도 옛날에 5등급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사교천은 3등급까지 올라갔죠. 5등급이면은 문제가 있죠. 의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그거는 이제 국가의 하천이니까 이 성문호 담수호니까 그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점 오염 방지 구역으로 지금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시비로 다 못 오니까 비점 오염원 방지 시설 그거 하면은 국비가 70% 이상이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 실은 비점 오염 그 시설도 지금 백석천에서 준비하고 있죠. 거기에 네. 그 시설뿐 아니라 그거 시설을 거치더라도 내려오고 있는 그 오폐수가 실은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가
주장하는 지금 시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내용은 성문호 만든 이후에 지금까지 준설도 한 번 안 했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성문호를 맨 처음에 담수를 만들 때 그 용량만큼의 담수가 안 되고 토사가 30년 가까이 토사가 쌓여서 지금은 거기에 담수 능력이 몇 톤인지도 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전국에 예. 방주제 막아서 호수로 만든 호수가 준설은 사례가 없어요. 준설이요? 사례가 예, 좋습니다. 없는데 그러면 준설은 빼죠. 그거를 이 삭교천 같은 데도 담수 능력이 제가 봤을 때는 70% 80%가 줄었어요. 근데 이 정부 데이터상으로 보면 15% 줄은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취임하자마자 금강청 가서 삭교 준설 상의를 했는데 그 담당하는 금강청장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하천 기본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준설하려면 그냥 준설이 안 돼요. 국가 하천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수정으로 넣자 해서 이제 넣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면은 삭교 같은 데는 약 2천억 이렇게 들어가요. 2천억이. 이게 이제 45년간 토사가 퇴적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5억을 세워서 농어촌사한테 용역을 의뢰를 한 사항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 가지고 농림부 장관 만나기로 했고, 장관한테 먼저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용역이 끝나면 한번 뵙겠습니다. 농림부에서 예산 세워서 준설 좀 해주시죠. 이 물 관리는 환경부인데 환경부는 그런 거 하지도 않으니까 농림부로 이제 뭐 핑퐁 치는 거죠. 농림부 장관 만나기로 했는데 사실상 이게 첫 사례예요. 전국에 삭교가 그런 거를 삭교부터 하고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준설은 그것도 우리가 준비는 실은 할 거예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준설은 넘어가고요. 그 또 한 가지가 그 성문호를 그 당진천이 넘치는 걸 대비해서는 실은 성문호가 딱 만조하고 겹쳐서 포화가 됐을 때 이것을 점핑할 수 있는 배수 펌프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상 삭교 같은데 지금 배수 관문을 배로 늘렸잖아요. 근데 배로 늘려도 이 만추에 걸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제방 밑으로 강제 배수 시설을 하자, 지하로. 그런 제안도 있었어요. 그 펌프장 말고 밑으로 그런 강제 배수가 되니까 그런 아이디어도 이렇게 제공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배수 펌프장이 엄청나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금 방주제 배수 펌프장 한 사례는 없어요 아직. 지금 그 당진천 그때로 봐서는 그 역천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역천의 유역의 그 면적을 보니까 고풍저수지 물이 역천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3분의 2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고풍저수지에서 물을 방류하는 순간 폭우가 쌓이고 면서 이 당진천, 이 역천은 넘치게 돼 있는 구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성문호에서 배수가 안 되면은 딱 넘치는 구조예요. 앞으로 흔한에게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지금 우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 상류 쪽을 우리가 손대는 게 아니라 하류를 어떻게 개선을 해가지고 하류를 우리가 개선하는 길밖에 제가 생각에는 없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준설인데 준설은 금방 말씀하셨고 제가 보기에는 배수 펌프장 그것 또한 지금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제가 삭교천 사례가 있어서 농어촌공사하고 예전부터 그 건의를 했었어요. 뭐냐면 아까 이제 그 예당저수 위에서 집중호우로 해서 이제 7시간 만에 왔잖아요. 그러면 읍면에 강우 치구기가 다 있어요. 그럼 위역 계산하면 이 집중호우가 오면 이 수량이 얼마나 몇 톤이 올지 알죠. 시간대 해서 미리 물을 빼주면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 좀 구축을 해라, 농어촌공사한테. 그런데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그 시스템이 아직도 안 됐어요. 그런 것만 좀 완비를 해주면 어렵지 않은데, 미리 이 물 관리를 잘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아쉽죠. 그 요즘에 기상청의 예보가 옛날 같지 않고 상당히 정확도가 많이 높아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폭우가 예상이 되고 그랬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시장님은 실은 배수에 관해서도 농어촌공사에다가 분명히 요청을 할 필요는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만약에 요청을 했는데 기상청의 예보가 100% 틀려가지고 실은 시민들의 질타를 받더라도 그것은 시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이런 생각이,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요청을 하십시오. 그게 이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나 이런 데서 농어촌공사하고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만들도록 한번 저희들이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처음 질문이 준설 힘드시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배수 펌프장 그것도 어렵다 말씀하셨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걸로 한번 말씀해.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가 시아오를 갔다 왔습니다. 시아오가 왜 조력을 만든지는 뭐 시장님도 아실 테고, 조력 발전소를 만들면서 실은 담수 조절 능력까지 향상이 됐어요. 그것을 역으로 우리 성문호에다 넣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조력 발전소요? 예. 그거는 조력 발전소는 이 유역 뭐 수량의 문제죠. 그거는 제가 뭐 그거를 뭐 된다 안 된다 판단을 못 하고, 시아오는 크잖아요. 이게 이제 그 제방이 아니라 수물을 텄잖아요. 바닷물을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이 높이의 차이에서 조력 발전을 하잖아요. 근데 성문은 그만큼 수량이 되는지 그것도부터 판단해야죠. 그 시장님한테 여쭌 의도는 실은 조력발전소를 시장님한테 지금 뭐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실은 성문호를 우리가 활용 방안을 잘 찾는 게 우리 당진의 미래다. 이거 저는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예. 성문호가 만약에 방조제가 안 막혀 있다. 옛날로 갔을 때면 우리한테는 무궁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문호를 막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고,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그 용도에서 조금 벗어나 있고 그럴 때는 그 기능을 우리는 되살릴 필요가 있어요. 성문호의 그 방조제를 전부 트자는 게 아니라 중간에다가 조력을 넣자는 이유는 실은 물을 해수 유통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성문호를 지금 그 물이 아까 우리 시장이 5등급이라는데 실은 6등급 더 나아가 앞으로 더 썩을 거예요. 그 안에 폐기물이 얼마 있는지, 지금 얼마나 거기가 토사가 쌓여 있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다른 데 안 했으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되겠어?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대처를 하면은 당진천은 항상 넘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는 첫 번째 준설, 두 번째 안 되면 배수펌프, 안 되면은 해수 유통을 하자. 이 세 가지 안이 실은 예산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그 해수 유통이 시장님한테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자, 이 얘기예요. 해수 유통한 이후에 우리 그 성문호를 개발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은 그때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고, 후대한테 지금의 방조제보다는 해수 유통을 해서 거기에 갯벌을 복원시키고 생태공원을 조성해 주는 게 후대한테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총체적으로 당진천부터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것만이 당진천 범람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거 역간척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역간척은 이제 지금 시아호가 이제 조력으로 바꿔서 한 예, 거고 예. 그건 역간척이 아니고 역간척엔 사례는 없죠. 없는데 이제 충청남도에서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해서 그게 이제 시군 통보되고 하고 있는데 충남도에서 이제 용역을 줘서 역간척을 이제 이 순위를 했어요. 전문가들이. 근데 이제 충남에서 하는 거는 지금 부나무를 역간척 합시다 해서 해수부에 건의를 했고 해수부에서 그걸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에 들어갈 거예요. 그 용역 결과가 이제 따를 텐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충남도에서도 못 하죠. 네. 국가 사업으로 이제 하는 거고. 송문호가 이렇게 보면 5번째더라고요. 역간척 예, 예. 대상지가 5번째인데 이제 일단은 충남에서는 부나무를 전국 최초로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도 건의를 해서 이 성문호 같은 데는 유역이 짙고 또 물 수량이 적어요. 이 다른 이 호보다 이 내려오는 물 수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정체 기간이 길고 물이 많이 내려오면 빨리 보내야 되잖아요. 오염이 적을 텐데 정체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제 오염원이 이제 더 심화되죠. 역간척 대상은 상당히 이제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20분이 소요가 됐으니까 우리가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꼭 우리가 당진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길만이 우리가 이 침수에 대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우리가 공무원들 퇴직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검토해 보니까 5년 동안 59명이 퇴직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 이유는 우리 어제 김덕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이제 답변을 듣고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이 여러 가지 답변을 했어요. 처우다, 뭐 복지다, 연금이다 이런 문제를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시장님 보기에 또 그 외에 뭐 있습니까? 뭐 퇴직한다고 특별한 이유가 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젊은 직원들이요? 예. 사실상 이 구급 공무원 이렇게 들으면 예전하고 틀리죠. 제일 큰 게 이제 연금. 예전엔 연금이 이제 연금 개혁하기 전에는 좀 높았었죠. 예. 근데 공무원 연금이 개혁이 돼서 지금 구급 들어오는 직원들은 국민연금 비슷하죠. 예.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이 봉급이 구급으로 처음 들어오면 이 다른 계약직이나 공무직 이런 직원보다 적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그런 처우 문제 이런 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젊은 직원들이 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어서 민원관계 이런 게 대하기 어렵잖아요. 이제 그런 뭐 문제 또 옛날하고 틀리죠. 사고 방식이 옛날 공무원 들어올 때 하고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들어올 때 하고 사고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공무원들이 많죠.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국 사례를 보면 실은 공무원들의 처우가 얕다 보니까 실은 두 가지 직업을 갖게끔 해줘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도 제가 보기에 4만 불이라는 선진국 대열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아마 국회의원들이 그거는 분명히 누군가는 떠들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 기준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봤을 때 4만 불이 되면 난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만 불 멀지 않았습니다. 이 환율만 제대로 1,000원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 현재 국민소득은 3만 불 약간 상회했다고 저는 봅니다. 실은 4만 불 되려면 한 10년 정도 있어야 되는데 10년 후에 공무원 조직 문화가 세컨잡을 가질 수 있게 나라에서 법을 개정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당진시에 우리 공무원 조직의 조직 시스템 가지고는 상당히 큰 출렁일 겁니다. 얘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은 다른 일을 못하게 막아놓으니까 여기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모든 처우가 앞으로 더 낮아질 건데도 일사불란하게. 그러나 실은 다른 데보다 월등히 낮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미국에 연방공무원 있고 주공무원 있고 시공무원이 있습니다. 연방공무원은 대략 얼마의 돈을 받냐면 12만 불 정도의 돈을 받아요. 그리고 퇴직 후에 베네핏 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 소식껏 밀어붙이고 일을 해요. 주공무원이나 녹할에 있는 그런 시공무원들은 그 녹할에 그 시의 재정에 따라서 월급이 좀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흑인 동네, 백인 동네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도 앞으로 그렇게 갈 것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 당진의 조직 문화가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게 멀지 않은 것 같지만 실은 시장님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실은 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 차원이나 실은 공무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는 외국에 보내는 건 상당히 추천하는 사람이에요. 그 외국의 선진지의 견학도 있지만 실은 우리 공무원들 중에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젊고 그런 친구들을 외국의 교육관에 맡기는 거예요. 가서 교육받고 와라.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하는 게 동감을 하고요. 이제 제가 이제 뭐 봉급은 정하지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복지 후생 쪽에는 제가 많이 신경을 쓰죠. 많이 신경 쓰고 배낭여행 이런 것도 신청하면 다 보내줘라. 또 예산도 부족해서 작년에 더 세워서 보낸 사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 교육 말씀하신 거는 이제 중앙부처만 이제 교육 제도가 있죠. 외국 그 교육. 지방 공무원은 아직 그런 게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 시장님이 그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외국으로 특정 국가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동의해 주실 거예요? 아니 그거 직원들을 역량 강화 위해서 교육을 시켰다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사례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한번 보십시오.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는 우리가 이제 검토를 해야죠. 미국으로 내 예를 들어볼게요. 미국으로 한 가정을 4명 기준으로 자녀 둘 4명 기준으로 가면은 1년에 1억이면 됩니다. 1억. 그럼 우리가 제외 어디로 교육을 시키려면은 제외 뭐 근무 수당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규정이? 국가는 다 있죠. 예, 다 있죠. 예. 그 옛날에 우리가 보냈던 기억이 옥한시인가 중국에 옥한시인가 있는데 그때 기준으로 그때 그 여비 규정을 보니까 한 사람 우리 직원 한 사람 보내는데 대략 6급이 250만 원 정도 줬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부인이 쫓아가면은 얼마 4분의 1인가 얼마 더 플러스 해주고 자녀가 쫓아가면 또 자녀에 대해서 60불의 수당을 넣어주고 그래서 그거를 계산해 보니까 그분은 또 여기에서 그 자기의 기본급을 받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 가지로 합쳐 보면은 중국을 가는데도 대략 그 자녀를 데리고 갔을 경우에 대략 한 700 정도의 이렇게 수입이 되더라고요. 중국어는 이미 했었어요. 먼저 일조시하고 공무원이 온 적도 있고 간 적도 있고 자매결은 도시하고는 했었죠.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 큰 국가들도 있으니까 그런 국가로 우리가 대비를 해보면은 거기보다는 거리가 더 멀고 환율도 높고 여러 가지로 아니 그거는 이제 자매결은 도시끼리는 가능해요. 이 자매결은 맺을 때 조항이 있어요. 있죠. 조항이 있어서 공무원 간 교류. 그러면 저기 민간 간 교류.
맺었어요? 스노미시 카운티하고 있죠. 그 어려운 단어를 다 기억하고 계시네. 예. 그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거기 그래서 저는 못 외웠어요, 실은. 워싱턴주 시애틀시 안에 있어요. 예. 워싱턴주 시애틀이 어디 저기 그 LA 쪽 위쪽에 맨 예, 꼭대기에 그렇죠. 있는데 예. 실은 그런 시애틀에 있는 그런 도시하고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가지고 실은 제가 생각했던 그런 공무원들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으로 보내서 우리 선발을 해서 보내면은 그 친구들은 뭐가 좋으냐면은 가져가고 가잖아요. 그럼 마음의 안정이 와요. 그러고 그분들한테 마음의 안정이 오고 그 자녀가 1년간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영어를 마스터하고 올라요. 그러면 평생 들어와서 아버지에 대한 부모에 대한 고마움도 있지만 실은 당진 씨에 대한 고마움이 커요. 그러면 먼 훗날에 그런 친구들이 다시 이 사회에 우리 당진에 뭔가를 하는 그런 구조가 저는 이루어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예산을 우리가 하지만 그 예산을 제가 이렇게 검토해 보면 실은 큰 돈이 안 들더라고요. 우리 시장님이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그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검토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 질의 시간이 조금 남아가지고 예. 여기에 없는데 예. 또 하나 해도 되죠? 질의에 없는 건 원칙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면 서면으로 답변하시든지. 답변하겠습니다. 답변하시. 예, 예. 그럴 줄 알고 미리 준비했어요. 예. 틀어주시죠 우리. 예. 사진 한 장 올려주세요. 예. 실은 여기가 어디냐면은 아시죠? 여기가 탑동사거리에서 고대 방향으로 네. 대동사도 뒤쪽에 있는 거예요. 예. 여기를 막은 지가 지금 시장님도 얼마 됐는지 모르시죠? 오래됐죠. 대동사도 아무도 몰라요. 여기가 몇 년 전에 막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예. 대략 15년 정도 됐다 이렇게 답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위에까지 완전히 빵 뚫렸어요. 빵 뚫렸어요. 그런데 저기 끝에까지 우두 1통 넘어서까지 다 뚫려 있는데 실은 저것을 아무도 안 뚫고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시죠. 아니 지금 물어봤어요. 저걸 시장님 아, 저걸 어떻게- 뚫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아이 그렇게 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셔야죠. 예. 아니 예, 좀 저기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아니 저희가 예. 당진 이지구가 지금 도시개발이 됐잖아요. 예,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좀 있으면 도로가 이제 준공돼서 화면에 터지죠. 그럼 이 말뚝 박은 데까지 일직선이 뚫리죠. 예, 예. 그럼 당연히 이거는 제거를 해야죠. 제거를. 그러면 지금 현재 저 다리에 예. 예, 이렇게 좀 줄로 쳐놨어요. 예, 못 다니게. 아직은 다니지 예, 말라. 예. 그러면 그거만 쳐지면은 예. 저거는 뚫겠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예, 바로 위에 신호등이 있고 예, 바로 밑에 신호등이 있어요. 예, 거리가 얼마 차이 안 나요. 예, 예, 그럼 여기다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예. 이 도로의 이 양쪽 신호등의 문제.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도로교통안전공단에 이 협의를 거쳐야 돼요. 예, 우리가 이미 보냈고 예. 이거 대해서 저도 이런 민원이 이제 옛날부터 나왔었고. 근데 이 지구가 지금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건 신호등하고 상관없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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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한번 풀고 예, 이 신호등 문제는 종합적으로 앞에 신호등, 뒤에 신호등하고 연계를 어떻게 할 건지 그거는 뭐 전문가들의 이 의견을 받아야 되니까 공단 의견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한번 바꿔볼 수 있으면 한번 바꿔보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35분 동안 3가지 질문했는데 2가지는 시장님하고 통했습니다. 이것 또한 통했습니다. 실은 저도 일단은 뽑아보고 예. 다니게 해줘보고 그 이후에 문제점이 뭔가가 네. 나오면은 그때 또 우리가 개선하자. 예. 그게 제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도 일맥상통하죠. 그렇죠. 예. 그래요. 했던 우리 시장님 돌발적으로 막 질문했는데도
어떻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예? 의원님 의도대로 제가 답변했으니까 지금 예. 오늘 그 내용 중에 공무원들 해외 유학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저 부분도 적극 그렇게 일단 예. 거기가 뚫리는 대로 개통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당진천 범람을 대비한 대책으로 실은 성문호 해수통 아니면은 준설 아니면은 실은 배수 펌프장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만이 실은 저는 당진천 전통시장 침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시장님한테 큰 답을 제가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워낙 큰 사항이라. 그러나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공무원들이 세계와 추세에 맞춰서 우리 공무원들은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배우고 자기 느낀 것을 실은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미래, 우리 당진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복지 부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 우리나라의 시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성장이 예상이 되고 앞으로 공무원들 처우나 아니면 우리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여건 또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은 자고로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로 뭉치는 그런 저력 있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난국도 저는 충분히 헤쳐나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